슬기로운 온라인 한문 생활. 첫 번째, 온라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수업 전에 미리 로그인합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교재와 필기구를 준비해요. 두 번째, 정해진 시간에 맞춰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과제는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요. 까먹지 말고, 미루지도 말고. 세 번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수업 영상은 당신만 보시오. 복제, 배포, 공유 금지. 캡처, 녹화, 녹음 금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함께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탐물중학교 학생 여러분. 빛나는 한문TV입니다. 오늘은 부수, 넌 도대체 뭐니?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첫째, 부수의 개념에 대해 안다. 둘째, 중요 부수 15글자를 안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뜻을 잘 모르는 한글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국어사전을 찾아볼 거예요. 뜻을 잘 모르는 영어 단어가 있다면 영어사전을 찾아보겠죠. 그렇다면 뜻을 잘 모르는 한자가 있을 땐 무엇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한자 사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자 사전은 한자의 자, 사전의 전을 따서 자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옥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옛날 중국의 고야왕이라는 사람이 한자 사전을 만들면서 이름을 옥편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유명해지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자주 보게 될 자전이에요. 제목을 보시면 현대 활용 옥편이라고 써 있네요. 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어사전은 단어가 어떤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나요? 네, 맞아요.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 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영어사전은요? A, B, C,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한자사전은 어떤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생긴 한자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어떤 한자를 모른다고 할 때에는 뜻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자전이 가나다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한자의 뜻이 뭔지 찾기가 아주 곤란하겠죠. 그래서 자전은 바로 부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답니다. 자, 이 화면을 볼게요. 수많은 한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네요. 이 한자들을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시겠어요? 고민이 좀 되시죠? 저는 이 24개의 한자들을 6개씩 4가지로 분류할 건데요. 힌트를 드릴게요. 공통된 모양이 있는 한자를 찾아보세요. 왼쪽에 입구가 있는 한자들이 보이시나요? 입구는 우리말의 미음과 똑같이 생겼죠? 또 오른쪽에 공통된 부분, 네, 힘력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한자들도 보이네요. 위도 있죠? 위에는 공통된 게 뭐가 있나요? 네, 뇌산이 있죠. 그리고 아래에 공통된 것, 네, 마음심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한자들이 군뱅이처럼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짜잔! 4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옛날 한자를 쓰던 사람들도 수많은 한자를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지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부수라는 개념이에요. 대표 한자 214자를 선정하여 부수라 부르고 이 부수가 똑같은 한자끼리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부수가 214자였던 건 아니에요. 지금의 체계가 잡히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는 외산, 두 번째는 입구, 세 번째는 힘력,
네 번째는 마음 심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네요. 허신이란 사람이 처음 이런 식으로 한자를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외산, 입구, 힘력, 마음심과 같은 한자들을 부수라고 합니다. 부수가 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그럼 부수를 한자로 풀이한 후 선생님이 정리한 부수의 개념 7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부수의 부는 무리 부자를 써요. 나 오늘 공부하느라 좀 무리했어. 무리가 아니라 저기 새들이 많이 모여 있어. 무리 지어 있어. 할 때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머리 숫자를 쓰는데 머리는 사람의 신체 부위 중 가장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두머리, 첫째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부수는 한자 무리의 우두머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부수는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필요한 기본 글자입니다. 한자를 정리, 분류, 배열할 때 뜻을 나타내는 부분에 공통된 한자이기도 해요. 이건 모든 한자에 해당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도 상당수의 한자들이 부수와 관계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한자가 있더라도 부수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만 있다면 한자 외우는 것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수는 총 몇 글자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첫 시간에 한자는 약 3만 여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부수 글자는 총 214자가 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겠네요. 그런데 부수 중에는 모양이 변하는 변형 부수가 있어요. 다른 한자와 만나면 모양이 바뀌는 애들을 변형 부수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한자는 부수를 한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한자에 해당돼요. 부수가 없거나 부수가 여러 개인 한자는 없습니다. 그럼 부수 한자의 부수는 뭐라고 할까요? 네, 제 자신이 스스로 부수가 되겠죠. 그래서 제부수라고 합니다. 아까 입구는 부수 글자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입구의 부수는 제부수. 이렇게 되는 거죠. 부수의 개념 좀 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에 폴더가 214개가 있는데 각 폴더의 이름은 부수 글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노란색 폴더에는 힘력을 부수로 가진 한자들이 모여 있고 빨간색 폴더에는 입구를 부수로 가진 한자들이 모여 있어요. 마찬가지로 초록색 폴더에는 외산을 부수로 가진 한자들이, 민트색 폴더에는 마음심을 부수로 가진 한자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폴더들은 부수의 획수가 적은 순에서 많은 순으로 나열되어 있네요. 힘력은 2획, 입구와 매산은 3획, 마음심은 4획이죠. 그럼 폴더 안에 있는 한자들은 또 어떤 순으로 나열되어 있을까요? 네, 획수가 적은 순에서 많은 순으로 나열되어 있답니다. 자, 어때요? 부수가 뭔지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그럼 지금 얘기한 7가지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부수는 한자의 우두머리고요.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필요한 기본 글자라고 했습니다. 한자를 정리, 분류, 배열할 때 뜻을 나타내는 부분에 공통된 한자라고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수 214자 중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분떠서 만들어진 비우라는 글자가 있어요. 비우가 부수로 쓰인 한자는 주로 비, 그러니까 날씨와 관련된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래 한자들이 비우를 부수로 가지는 한자들인데요. 뜻이 각각 구름, 눈, 서리, 이슬, 번개네요. 어때요? 날씨와 관련이 있죠? 와우, 정말 부수가 뭔지만 파악한다면 모르는 한자라도 뜻이 대충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부수의 네 번째 개념입니다. 부수는 총 214자라고 했어요. 걔네들을 획수순으로 배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한자 옆에 괄호가 있는 애들이 보이시나요? 요런 애들 말이에요.
네, 변형 부수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부수 214자에는 변형 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함께 익혀야 합니다. 이런 거죠. 한자는 가상의 정사각형 안에 글자를 쓰는 방식으로 발전했는데요. 여러 글자가 결합되는 경우 가상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부수의 모양을 변형시키면 정사각형 안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변형부수입니다. 부수는 모양이 변형되면 이름도 함께 바뀌어요. 터닝카가 맥카드를 만나 로봇으로 변신하는 것처럼요. 자, 중요 부수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부수는 풀초입니다. 풀초를 부수로 가진 한자들은 2073자나 돼서 활용도가 무척 높습니다. 얘는 모양이 이렇게 변해요. 더하기가 2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4획으로 쓰기도 하고 간편하게 3획으로 줄여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같이 손가락을 들고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3획이죠? 다음 한자는 물수입니다. 얘도 모양이 변해요. 아이쿠, 모양이 2가지나 있네요. 앞에 있는 점 3개는 익숙하죠? 물수가 변형된 모습으로 삼수변이라고 합니다. 바뀐 이름을 앞으로는 다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자, 다음은 입구입니다. 얘는 모양이 변할까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나무묵은 아시죠? 얘도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손을 나타내는 손수라는 한자예요. 손으로 직접 만든 제품을 수제품이라고 하죠. 그때의 손수인데 얘는 모양이 많이 바뀌어요. 요렇게. 자,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손수를 부수로 가지는 한자들은 손의 기능이나 역할, 손과 관련된 기술의 뜻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수, 가수와 같은 직업을 특별한 능력을 지닌 전문가로 봐서 손수자를 쓰게 됩니다. 6번째로 많이 쓰이는 부수는 마음심입니다. 심장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죠. 변형된 모양 2가지 확인해 보세요. 앞의 모양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심방변이라고 해요. 다음 한자는 쇠금입니다. 모양은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 사람이는 왼쪽으로 치우친 모양을 가진 변형부수입니다. 자, 체감상 사람인을 부수로 가진 한자들이 제일 많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상용 한자, 그러니까 평상시 잘 쓰는 한자 1800자 중에 사람인을 부수로 가진 한자들이 88자나 있습니다. 사람인을 부수로 가진 한자들은 주로 사람의 행동이나 신체의 모습, 성품과 관련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음 한자는 벌레, 충. 그 다음은 실사입니다. 실, 가늘다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형부수 몇 개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한자는 칼도이고요. 짝대기 2개로 모양이 변합니다. 뒤에 짝대기가 더 길고 끝에는 갈고리가 있네요. 그 다음은 불화인데요. 점 4개로 변하면서 아랫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큰데 오른쪽 위에 점 하나를 찍은 모양인데요. 개견이라고 해요. 개견을 부수로 가진 한자들은 개나 개의 행동, 짐승과 관련된 뜻을 가지게 됩니다. 얘 변형된 모습 좀 보세요. 개사슴 록변이라고 하는데 쓰는 순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해서라기보다 여러분이 자꾸 틀리게 쓰기 때문인데요. 이거 잘못 쓰면 손수의 변형자인 제방변과 헷갈려요. 여러 번 가르쳐줘도 계속 잘 못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 손을 들고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한자예요. 개견이 부수로 들어간 이 한자는 미칠광이라는 글자예요. 미친 개를 광견이라고 하잖아요. 미친 여자는 광년이라고 하고요. 그때 광이라는 한자인데 왼쪽 개견이 변형된 개사슴 록변 쓰는 순서만 봅시다. 총 3획으로 쓰는 걸 볼 수 있네요. 하나, 둘, 셋.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쓰냐면
획을 아래에서 위로 써. 옛날에는 필기도구가 붓이었기 때문에 이제 글씨를 쓸 때 굵기를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 그래서 획을 시작할 때는 꾹 눌러서 굵게 만들고 손을 뗄 때쯤엔 힘을 빼서 얇게 만드는 거죠. 개사신 녹변은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옷의라는 한자인데 옷의를 붓으로 가진 한자는 옷과 관련된 뜻을 가지게 됩니다. 변형된 모양 확인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고기 육자에 변형된 모양을 한번 봅시다. 어때요? 이거 달월자 아니야? 그쵸? 달월과 똑같죠? 달월자도 부수글자이긴 해요. 그렇지만 달월을 붓으로 가지는 한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자들은 대부분 고기육이 변형된 모양일 거예요. 고기육이 변형되어 달월과 똑같은 모양이 되면 얘를 육달월이라고 부릅니다. 얘 보세요. 얘는 부수가 뭐예요? 이거죠. 이게 고기육이 변형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기육을 붓으로 가진 한자들은 주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뜻을 가지게 됩니다. 복부를 나타내는 배복, 뇌, 소장, 대장할 때 창자장, 무릎뼈를 나타내는 슬개골의 무릎슬에도 육달월이 들어가고요. 그 밖에도 겨드랑이 액, 장단지, 비, 손목, 완 등등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수많은 한자에 고기육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와 7번째로 제시했던 부수의 개념 기억나시나요? 이건 퀴즈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자의 부수를 찾아보세요. 파란색 카드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수 한자는 뭘까요? 네, 물수입니다. 왼쪽에 점 3개도 물수라고 했습니다. 모양과 이름이 바뀌었을 뿐 물이라는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분홍색 카드에 있는 한자들을 볼까요? 어떤 한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나요? 네, 마음심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분홍색 카드에 있는 한자들은 모두 마음심을 붓으로 가집니다. 이 한자들은 마음, 감정, 중심 이런 것과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겠죠? 회색 카드에 있는 한자들은 네, 쇠금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쇠금은 다른 한자와 합쳐져도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쉬웠어요. 다음으로 갈색 카드 한자들은 네, 나무목을 붓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물수의 부수는 무엇일까요? 물수 방금 나왔죠? 부수 글자 중 하나인데 그래서 물수의 부수를 물어본다면 제부수요 혹은 물수요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제부수는 제 자신이 부수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모든 한자는 부수를 한 개씩 가지고 있음. 부수 한자의 부수를 제부수라고 함. 이걸 끝으로 부수의 개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끝난 줄 알았죠?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져서 뭐야 이거 컴퓨터 고장났나? 할 텐데 여러분이 제대로 잘 외웠는지 지금부터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문제고요. 까만 이 화면으로 하얀색 한자가 엄청 빨리 지나갈 거예요. 재빠르게 캐치해서 어떤 한자인지 뜻을 큰 소리로 맞춰보세요. 말해보세요. 어때요? 보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봤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얘는 뭐였을까요? 네, 벌레, 충이라는 한자가 지나갔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얘 좀 쉽다. 아닌가? 다시 볼게요. 얘 뭐예요? 다시 볼까? 예, 이번엔 보였나요? 이 글자는 뭐였어요? 네, 옷의라는 한자였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갈게요.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이게 뭐였어요? 엄청 빨리 지나간다, 그죠? 이거 방금
본 것 같은데. 자, 이 글자는 네, 손을 나타내는 손수라는 한자였습니다. 자, 세 문제를 다 맞추신 분들은 엄청 빠르네요. 그죠? 한자도 많이 잘 익혔고요. 잘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자의 부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수 좀 알 것 같나요? 그럼 한문 수업 과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한자 15글자의 음뜻을 익히세요. 그리고 교과서 32페이지 확인하기 2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탄불중학교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